네, 그러면 8시가 이제 넘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파일 안에 자료를 좀 상당히 많이 넣어드렸는데요. 우선 처음 보실 거는 이 까만 화면입니다. 제가 이제 문학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최준 원장님이 비문학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라서 자료가 이제 좀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받으신 팜플렛은 그냥 홍보 팜플렛이라서 나중에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여름방학 특강 안내문이 같이 들어있어서 일단 같이 지금 봐주실 거는 이 까만 배경으로 시작하는 PPT 화면 이렇게 인쇄된 자료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학년 여름방학 설명회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용국어학원 원장 맡고 있는 김기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오랜만에 이제 설명회를 해서 좀 떨리는데, 일단은 자리는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어떤 수업 할 건지, 2학기 이제 내신 들어가기 전에 뭐 할 건지 이런 거 조금 간단히 안내를 드리는 자리고요. 문학하고 비문학 순서로 진행을 드릴 거고,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저희가 설명회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이제 강사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원의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아직 1년차 신생 학원이라서 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문학 수업을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원은 이제 개원한 지 1년 된 학원인데 1년 동안에 그래도 상당한 좀 성장을 한 학원이고, 저희가 이제 9개월 차가 됐을 때 1학기 중간고사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한 940명 정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조금 제 나름대로는 유례 없는 성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한 900명 정도 이제 내신 계속 수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한 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이제 뭐 입소문이나 뭐 소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학원의 이제 강사는 알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학원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부모님들도 계셔서, 저는 지금 1, 2, 3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까지 저희 학원의 모든 정규 수업에서 문학을 다 담당하고 있는 김기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문학하고 비문학을 완전히 이제 좀 담당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수업을 2학년 때 이제 선생님 또 계속하고 3학년 때 계속하면서, 일단은 문학은 제가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지은 원장님은 비문학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내신하는 학교는 뭐 잠실여고, 그리고 동북고, 가락고 이렇게 지금 내신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내신을 하면서 또 정규 수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잠실여고 1학년이나 2학년 같은 경우는 합쳐서 한 290명 정도 이제 단일 학교로만 수강을 하고 있고, 조금 인원이 이제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정규 수업에서는 이제 또 드릴 말씀이 또 따로 있겠지만, 뭐 내신이나 정규나 어쨌든 학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선택을 받지 않았나, 이런 말씀은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진 원장님은 이제 뭐 대치나 분당에서도 수업을 계속 하시고,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학원의 원장을 맡고 계시고, 영파여고, 보인고, 방상고 이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신데, 학교가 셋 다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영파여고도 이제 1, 2학년 합쳐서 한 150명, 170명 이렇게 가까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메인 학교로는 상당히 조금 이제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고, 이렇게 같이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이제 비문학을 전부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중3부터 고3까지 전부 이제 문학, 비문학을 완벽하게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리큘럼의 일관성이나 이런 거는 다른 학원에 비해서 선생님 교체 없이 조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두 분도 계신데요. 지금 이제 육성원 선생님과 한진영 선생님 두 분이 같이 하고 계신데, 선생님 두 분은 사실 정규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계시고요. 이제 두 분이서 정규 수업을 조금 이제 하고 계신데, 저희랑 같이 수업을 해주고 계시고, 이제 육성원 선생님이나 한진영 선생님이나 두 분 다 강사 경력도 굉장히 오래 되셨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4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이 좋은 소규모의 강사진을 좀 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학원과 이제 강사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 제가 학원 1년 차고, 저도 아직까지 사실 새내기 원장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나아갈 방향은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좀 계속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최지은 원장님도 이제 그렇고 거의가 아니고 다 이제 30대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름대로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당연히 제일 좋은, 제일 정확한, 제일 무조건 해야 되는 얘기는 수업을 잘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이나 이런 잘해야 한다는 말이 상당히 사실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본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애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학원 그리고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거를 굉장히 공부에 스트레스라기보다 좀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는 학원 그런 방향을 조금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도 제가 내신이나 뭐 정규나 인원을 많이 들어가고 최진 원장님도 많이 들어가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나 최진 원장님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자랑할 만한 점은 다수 인원이랑 수업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 기억도 굉장히 잘하고 이름을 뭐 외우거나 뭐 이런 것도 학생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좀 파악을 잘하고 학생이랑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편이어서 학원에 그래도 오는 애들이 그래도 비교적 뭐 국어를 너무 가기 싫어한다던가 이런 거는 조금 덜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고 무조건 수업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교재도 저희가 이제 직접 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클리닉이나 이렇게 정규 수업 말고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작은 자료나 작은 수업이나 하나하나 다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어서 정말 두 명이서 약간 총 네 분이서 이렇게 좀 갈아 넣어가면서 자료 하나하나 저희가 다 만들어가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도 정규 수업 아니지만은 저희는 클리닉도 둘이서 다 나눠서 들어가고 자료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뭐 정규든 클리닉이든 어떤 수업이든 저희가 직접 이제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조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저희가 올해 했던 이제 학생들 이벤트인데 또 아이들도 너무 권태로워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동기부여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시즌이나 뭐 여름방학 시즌 이렇게 한 5, 6주 정도 좀 집중 학습을 할 때는 사실 내신 기간은 점수라고 하는 명확한 동기가 있지만 나머지 기간은 동기가 좀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이런저런 이벤트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개원을 했을 때부터 작년 여름 그리고 작년 겨울 그리고 올해 여름방학까지 꾸준히 이제 학생 이벤트를 하고 있고 애들이 생각보다 관심도 되게 많이 갖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하면서 확실히 이벤트를 조금 진행을 하면서는 클리닉 참석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아이들의 어떤 과제 수행도가 좀 명확히 좋아졌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는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조금 부수적인 얘기였다면 본격적으로 문학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문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한 7, 8년 정도 이제 강사를 저도 대학 졸업하고 바로 했기 때문에 또 대학 다닐 때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국어를 많이 이제 어려워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비문학도 물론 비문학이지만 특히 문학에서 굉장히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특히 이제 다 2학년 학부모님들이시니까 2학년 친구들 지금 내신에서 문학을 다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 얘는 정답이고 저렇게 하면 쟤는 틀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해도 이제 약간 3학년 애들은 조금 통달을 해서 그런지 문학은 약간 복불복이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상황에서 또는 학교마다 수업하는 방식이나 출제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이제 빠르게 조금 이런 교과 과정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문학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본질, 독해력과 그리고 다른 문학에 대한 어떤 사실 이런 말은 조금 애매하지만 문학의 감수성을 키우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 문학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지금 잠실여고 2학년 친구들 내신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영역이고 작년에도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애들이 문학 공부하는데 이런 걸 힘들어 하는구나 또는 학원에 와서 이런 걸 배우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이제 주제가 뭐냐면 화자의 자아 반성입니다.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사람일까?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인데
이제 그거를 식민지 지식인의 자아 성찰 또는 이제 뭐 지식인의 이런 테마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독재 정권 당시에 약간 무기력한 지식인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작품인데, 제가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무기력한 지식인 약간 느낌이 이렇게 딱 오실 텐데, 저희 친구들은 지식인이 무기력하다는 말이 사실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모릅니다. 무기력이라는 말 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이제 무기력한 지식인의 어떤 그 설명부터 조금 잡아줘야 되고요. 한번 보시면은 이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 화자가 모래야 나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시가 끝나는 대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잠실여고 수업을 할 때 사실 많게 하면 한 8, 90명까지 앉아서 진행을 하는데, 정규 수업도 이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하는데, 한 번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딱 작품을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모래, 바람, 먼지, 풀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 정말 300명 앉아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왜냐면 애들은 시는 써져 있는 거고 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바람, 모래, 먼지, 풀 물어보고 있구나 이렇게 딱 하고 끝나는데, 사실상 시를 이해를 한다는 건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에 담긴 화자의 정서를 이해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작품을 수업을 한다고 치면 뭐 예를 들어 단순히 뭐 표현상의 특징 뭐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이거 자연물한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문학 수업이라고 하는 건 작품 행간에 있는 어떤 정서나 의미나 어쨌든 작품을 읽어내는 독해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왜 바람, 먼지, 풀한테 물어보고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위한테 물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위야 나 얼마나 작으냐, 뭐 파도야 나 얼마나 작으냐 이러면 나 당연히 작은 사람이니까 넌 그냥 작은 사람이겠지만, 정말 모래, 바람, 먼지, 풀한테 물어봄으로써 나의 작음이 강조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모래, 바람, 먼지, 풀이 그럼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다시 작은 애들이요 이렇게 대답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생각하는 힘이 사실 부족하고 사고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걸 읽었을 때 그렇게 머릿속에 남지 않고 궁금하지 않고, 그리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문학에서 아이들이 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바람, 먼지, 풀한테 물어보는 게 교과서나 자습서를 보면 화자는 자연물과 자신을 대비해서 자신의 작은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물에 비유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애들 입장에선 대비는 다른 거고 비유는 같은 건데, 대비했다고 했으니까 비유는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얘는 아주 작은 애들한테 나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걔네만 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문은 놀랍게도 대비도 답이지만 비유도 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왜 대비도 되고 왜 비유도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접근을 해오게 되고, 저는 이제 그거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약간 수업을 한다고 이제 보통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수업들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그리고 또 애들이랑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 느낀 점이, 일단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대비라는 단어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여전히 개념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비랑 대조가 뭐가 다른가요가 제가 이번 내신을 하면서 또는 정규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대비는 차이가 나는 거고 대조는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비라는 건 노란색, 빨간색도 대비지만 대조라는 건 노란색, 빨간색은 대조는 되지 않아.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전히 대비나 대조 같은 개념을 굉장히 헷갈려하고, 거기다가 대가 같은 대구가 하나 끼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섞이면서, 그러면 이제 애들은 딱 단어를 봤을 땐 다 어디서 본 단어기 때문에 난 안다 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문제 풀면 틀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이제 작품 이해도의 부족인데, 아이들이 지문을 봤을 때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지문이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이나 이제 뭐 고전 수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더 말이 함축적이고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한번 본인의 힘으로 해결해 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어떤 작품 이해도가 계속 부족한 것.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또 성실한 게 조금 문제인데,
텍스트에 너무나 목매기 때문에 대비라는 단어에 완벽하게 꽂혀서 그거를 조금 더 확장시킬 어떤 좀 힘이 부족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휘력의 한계입니다. 어휘력의 한계. 그래서 제가 이건 요즘에 조금 꽂혀서 특히 수업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밑에 보면은 무상감, 의구심, 경외감 이런 단어를 써놨는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 세 단어를 다 알고 있는 애들 아마 제 생각에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경외감이야 했더니 경외감이 뭐냐고 해서 제가 약간 두려운데 존경하는 마음이다 했더니 이제 두려움에 꽂혀서 약간 이제 무서운 거냐? 아, 무서운 건 아니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 같은 게 경외감을 느껴 했더니 약간 종교적인 거냐? 또 종교적이긴 한데 뭐 100% 종교적이진 않아.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휘력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무상감 뭐야? 물어보면 거의 다 허무함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수업을 할 때 아니 무상감은 영원한 게 없다는 거야. 항상인 게 없다는 거야. 변화하기 때문에 내가 무상감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무상하다는 말은 영원한 게 없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무상감은 뭐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정리를 해 나가게 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 파트에서 사실 제가 수업하는 거의 알짜배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숨은 단어들, 어휘력들 이런 애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잡아준다는 게 결국은 이 개념이나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말과 요런 말은 사실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품 이해도를 넓히는 건 결국 텍스트를 벗어나서 이 단어로 정리된 뜻들을 내가 다시 한번 좀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문학 수업을 하게 되면 1시간 반 동안 보통 한 2세트 정도 수업을 하는데, 2세트면 사실 문제로는 8개입니다. 문제 8개인데 그 문제 8개를 1시간 반을 해도 거의 부족할 때가 많을 정도로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고 설명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지문의 좀 맥락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난히 집착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학 수업을 하는지는 방금 아마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시면서 아, 요런 게 이제 애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거구나 라고 조금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재나 이 커리큘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애들이 이제 많이 해서 현대문학은 조금 합니다. 현대문학은 현대시도 주제 좀 겹치고 뭐 현대소설도 이제 주제 좀 겹치고 하다 보니까 뭐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잘하는데 여전히 고전은 너무너무 약하고, 그리고 사실 또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유교 뭐야? 라고 물어보면 충에서 다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고전의 조금 기본적인 뭐랄까요? 인문학적인 지식도 조금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조금 연달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하게 되고, 고전 소설을 제가 일단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고전 가사나 고전 시조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에 한 타임에 총 2세트 지문을 하는데, 하나는 고전 소설을 지금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이 고전 가사보다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본기를 익히는 데는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여름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끝나면 바로 우리 친구들은 예비 고3이 거의 되는 격이라서 예비 고3이 되기 전에 기출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 평가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비문학보다 문학 쪽에 조금 더 말이 좀 꼬여가는 추세라서 이 지문 독해도 중요하다면 요즘에는 선지에 대한 독해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출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좀 난이도가 사실 있는 지문들, 이런 애들을 위주로 하면서 보시면 고3 것도 있고 고2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지문을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정답률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지를 봤을 때 좀 최근 트렌드라고 할 만한 것들, 어떤 요소들이 좀 숨어 있는 것들을 많이 지문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여름방학 5주간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전은 소설, 고전 소설 하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출 중에서 조금 2학년, 3학년 거 중에서 좀 유의미한 것들, 평가원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은 교재인데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지문의 접근 방법을 직접 쓰고 매주 한 권씩 배부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교재는 항상 해마다 새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거는 제가 현대시 할 때 쓰는 교재인데,
전체적으로 수업 때 큰 괴가를 하고 나면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애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약간 수업 대본처럼 조금 정리를 해서 교재에 이렇게 개괄로 실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런 선지가 평가원에 출제됐던 애들 중에서 조금 주의할 만하게 볼 만한 것들, 이런 애들은 제가 따로 조금 빼서 사실 선지만 별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지가 있습니다.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정말 낮았던 그 지문이고 애들이 지문을 내용을 대략 이해를 했더라도 선지 자체를 못 찾게끔 요즘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제가 선지 수업을 한다 치면 얘들아 이거 딱 봤으면 정답을 찾을 거야. 뭐부터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좀 사고의 흐름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좀 보다가 상반된 상황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상반된 상황 찾아봐. 근데 이게 너무나 쉬웠던 게 시 자체에 상반된 상황이 없습니다. 상반된 상황이 아예 없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조금 나빴다가 조금 좋아지는 식으로 약간 변화하는 선지였는데 애들은 이제 서로 뭔가 다른 게 있고 변화가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고 하니까 섞여서 그냥 맞다 치고 약간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시작을 할 때 처음에 두 개가 달랐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개가 같아져야 돼 라고 선지를 한 번만 정리를 해주면 애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는데 스스로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내는 게 아직까지 지문 중심 공부는 괜찮은데 선지 쪽으로 그 초점이 옮겨가는 힘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네 문제 1시간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선지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도 조금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제가 정답 해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정답 해설은 이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문학 이제 제가 썼던 해설인데요. 이게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모의고사는 해설이 이제 있는 것도 많지만은 그 해설을 기존 거를 갖다 쓰지 않고 모르는 단어 또는 평가원 해설 자체가 조금 난해한 것들 뭐 아니면은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들 이런 거는 다시 풀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저도 3학년 지금 애들 수업을 하고 있지만 3학년 애들끼리 인강 뭐 어떤 걸 추천하고 뭐 자기 취향에 맞고 할 때 똑같은 지문을 하더라도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지문의 해설을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있고 저렇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해설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해설집은 조금 사실 애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최대한 명쾌하게 좀 자랑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요 수업 내용과 전반적인 이제 문학에 관한 커리큘럼은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제가 어쨌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애들이 학원에 와서 문학 공부를 한다는 게 그리고 특히나 국어 공부를 한다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는 국어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고등학교 때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애들이 어휘력이든 뭐 문해력이든 뭐 작품에 대한 감수성이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작품 자체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건 그 작품의 커다란 톤과 그 작품에 쓰인 말과 정서와 또는 뭐 사건 전개와 감정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문학에서 조금 요구하는 것들은 시나 소설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갈래든 상관없이 다 좀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문학은 마무리를 하고요. 뒤에 이제 비문학 같이 최준 원장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마지막에 Q&A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는 문학이었죠. 네, 저는 이제 고2 비문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학원 설명회 같은 거를 할 때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교재를 씁니다. 뭐 이렇게 몇 주차 동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는 제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 학원의 강사가 뭐 어떻게 가르치는지 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조금 담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냥 준 수업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학원 개설할 때 목적이 사실 이제 인근의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국어 수능 보낼 데가 없다. 내신은 뭐 보낼 때 많은데 수능 보낼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죠. 학생들이 얘기해 보면은 자료가 좀 너무 부실하고 그런 것 같다. 근데 티칭 능력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또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게 자료 받으러 많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에 좀 힘을 좀 많이 줬습니다. 이때 말하는 자료라 하면 저도 사실 이제 그 앞에서 소개에 있었지만은 저는 9년 동안 단과 강사로 생활하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대치 분당이랑 다 같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느꼈던 게 뭐가 좀 다를까 했을 때 너무 뻔한 게 강사는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조금 특이하게 자체 교재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교재를 쓰려고 하면은 뭔가 좀 튀는 그런 동네라서 거의 그냥 학원에서 짜여진 교재로만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수업을 들어왔다는 거는 이 쌤의 어떤 그 말의 느낌을 배우고 싶다는 건데 그게 교재에 잘 녹아 있어야지 복습 느낌이 좀 나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직접 하나하나 다 쓴 교재로 제공하고 있고요. 비문학 전반적인 커리큘럼과 그 질문, 그 시간표들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옛날에 이제 진짜 오래되긴 했지만 존경하시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 비문학을 좀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때 배웠던 건데 10년이 지나도록 거의 쓰고 있고 그분은 이제 아마 거의 은퇴하실 때 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항상 그걸 배우고 나서 이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친구들한테 요 두 개 A가 같니 다르니라고 물어보거든요.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답은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같다고 해도 되고 다르다 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같다라고 해야지 잘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경제활동을 조금씩 다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금리를 갖다 놓고 여기에 이자율을 갖다 놔도 아마 두 개가 똑같은 걸 아실 거지만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본문에 금리 던지고 선택지에 이자율을 던지는 건 평가원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냈는데 못 맞추지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나왔을 때 정답률도 21%밖에 기록을 못했었고 학생들이 금리랑 이자율이 이게 똑같은 건가? 선택지에서 이자율이 있는데 계속 본문에서 이자율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휘력을 길러서 둘의 말의 관계를 좀 생각할 수 있는 훈련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농담은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너랑 다른 성별의 이성 친구가 갑자기 와서 시간 있니? 라고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니? 한번 책에다 적어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각자 답은 다르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네, 물론 이렇게 적지는 않지만은 부모님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맞는 거거든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그 시험의 취지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회화된 친구를 거를 거야. 이런 목적이 좀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문학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난 친구는 우리는 안 뽑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친구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니고 개성이 있고 좋은 거지만 수능에서 원하는 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니를 물어보는 시험이라서 이성 친구가 시간 있니 물었을 때 넌 관심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지도를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수업에 제가 이 문장을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우포는 왁세라는 유명한 그 지문의 문제였는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한 10초 내외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초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도 안 읽어보셨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우포는 왁스에는 굉장히 좀 마이너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혹시나 이제 끝나시고 네이버에 우포는 왁스 한번 쳐서 검색해 보시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국어 시험에 사실 그 모태가 옛날에 언어 영역이잖아요. 어쨌든 그 언어 영역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마 마음속으로 답을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왁스부터 일단 긴장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제가 이제
야, 그럼 감귤은 감이니 귤이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100% 다 귤이라고 합니다. 그 왁새는 뭘까 하면은 새가 일단 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소리꾼은 그래도 알긴 압니다. 사람인 건 알긴 알더라고요. 네, 들어갔고.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 왁새에 대응되는 단어를 아래쪽 문장에서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그때는 알거든요. 자연입니다. 새는 자연이니까요. 그럼 이제 소리꾼을 한번 찾아볼까 하면은 인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럼 다시 읽어볼래 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은 자연과 인간을 대비 반대로 만들어놨고 두 번째 문장은 자연과 인간의 통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작품을 이해를 했든 안 했든 뭔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야. 이게 맞는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사실 공부라는 것도 제일 잘하는 친구 느낌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만점 받은 친구들이 항상 궁금해요, 저도. 왜냐면은 수학 100점은 그냥 수학 잘하니까 기계적으로 풀면은 100점인데 국어 100점은 좀 나오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한 개 틀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저도 물어봐요. 저도 해설을 좀 써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풀었니 하면은 그냥 이게 답인 것 같아서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답인 것 같아서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게 답이야. 이런 친구들이 국어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품을 해독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이제 클리닉이나 뭐 무료 특강톡에서 좀 녹여내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수능 잘 풀려면은 어떤 언어적인 맥락부터 일단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지금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이미 작업을 좀 해왔는데요. 구조적 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제가 그래도 한 30초 정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12월 마지막 주에 개강할 때 했던 지문이거든요. 뭐 했었냐면은 1문단만 읽고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질지 상상해봐 이거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3주 동안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것 같죠. 근데 부모님들은 흥미가 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고등학생 3학년은 좀 관심 가지는데요. 1, 2학년은 뭐 건물주가 뭐 돈 많은 사람 아니냐고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쯤 되면은 약간 좀 자치도 조금 생각하는 것 같고 약간 흥미 가지고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거든요. 평가원에서는 실제로 너희가 수능 공부하지만 인생에서 살아갈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금리 이자율 지문도 사실 경제활동 하면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2012년쯤에는 사실 비트코인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걸 잘 캐치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좀 이렇게 눈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건물주 누가 고쳐야 되는가는 사실 한 5, 6, 7등급 친구들로 잘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음표도 던져놨고 물음표를 직감적으로 인지했으면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건물주가 임무를 진다. 요 라인을 일단 잘 읽거든요. 저는 평가원에서 일단 두 줄에서 이 글에 힌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실력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는 물음표 부호가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답을 찾으며 읽지만 여기에 질문 두 개가 더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한 2등급 이상이 되어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의 규정과 계약서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법과 계약서가 다르지. 뭐가 우선이니?가 질문이었던 걸 인지한 친구는 아마 2, 3문단 읽으면서 여기에 대한 답 찾기에만 아마 올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럼 그렇게 썼을 때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의 반대는 있는가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또 따져가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그냥 그 문장을 갖추기 위한 서브에 불과한 거죠. 네, 이렇게 읽어줘야
약간 좀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요거를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 다닌 친구들은 한 13주 동안 그 구조별로 좀 독해를 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이틀이 뭐였냐면 질문과 답 구조 연습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느끼면서 읽으면은 사실 이것도 이제 설명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거긴 하지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국어는 타고남이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사실 어쩔 수 없이 많이 차지하고 또 독서적 영향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배우게 되면은 그래도 시간은 많이 걸릴지라도 저는 충분히 따라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느리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지도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여름 방학 때도 역시 비슷하게 녹여낼 겁니다. 다만 이제 뒤에 부모님들은 안 넘어오셔도 되는데 나중에 여기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는 조금 어려운 질문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넘어가긴 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방금 드린 게 저는 제 나름의 배워왔던 노하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업 때 이루어지고 정작 교재 해설은 다르게 하고 있으면 이게 학생들이 이제 방이동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는 이렇게 해놓고 해설지는 그냥 시중해설.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치동에 뭐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은 진짜 유명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자기가 했던 거를 녹여내거든요, 실제로. 아마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을까 해서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좀 통했던 것 같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대치동과 조금 다른 점은 그런 텍스트 선정할 때 이제 2학년 2학기는 다 독서거든요, 거의 다 웬만하면은. 네, 독서 텍스트에서 이 인근기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들도 고려를 해서 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2학년 2학기 때 내신할 때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저희만의 좀 장점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뭐 해설지 쓰는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교재 샘플이었고요. 네, 나중에 혹시 이제 시간 되시면 3층 내려가시면 또 저희가 샘플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5주 동안 좀 짧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겨울 방학까지 다니는 친구들은 그 단독 지문을 연습을 해왔습니다. 무려 13주 동안.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면은 가나 지문 복합 패턴을 이제 봐야 될 건데 들어가기 전에 방학 때 이런 유형이 있어를 이제 같이 좀 느껴보고 싶었고요. 근데 여름 방학은 사실 예비 고3 대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BS와의 연계. 사실 이제 고3이 되면은 너무 예쁜 교재들이 많아요. 알록달록달 해가지고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거 보고 너도 저거 사야 되겠어.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부모님도 아시겠지만은 본질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뉴스에서 EBS 연계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EBS 책은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또 그냥 약간 좀 공경 느낌이 강해서 약간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브레턴 우주 체제가 2021 수능 특강에 나왔었는데 이때 그 이자율과 뭐 소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 수능을 잘 풀 수 있었는데 안 한 친구는 못 풀게 만들어 놨거든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금리가 아니군요. 그 환율이네요. 환율이 올랐을 때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원래는 본문에서 알려주지만 안 알려주더라고요. 왜냐면은 EBS 보고 왔지? 요게 좀 있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꼭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지? 그럼 이제 예비 고3 돼서 이런 거 해야 되겠지? 이런 수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인데요. 이제 보내시는 분의 부모님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한 3, 4, 5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이걸 소화 못할 것 같은데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철학은 뭐냐면 이제 1학년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부모님도 기억나시겠지만은 항상 2002년 월드컵이 항상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히딩크라는 분이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가 한국이 이전 월드컵에서 성공 못했던 이유는 평가전에서 맨날 아시아랑 붙어서 그렇다. 근데 아시아만 해서 이겨서 뭐 하냐. 우리 유럽이랑 해봐야 많이 깨져봐야 잘한다. 저는 이제 깨져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한번 풀어봐야 내가 이제 예비 고3 때 진짜 이렇게 각을 잡고 공부해야겠구나 느끼지. 그냥 쉬운 거 풀어서는 이 정도면은 고3 때 그 수능으로 대학 갈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약간 좀 깨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단계가 왔구나를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름 방학 때 뭔가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거 한번 겪고 나서 예비 고3 되기 전에 준비가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약간 동기유발에 좀 초점을 둔 커리큘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뭐 모든 학생이 그렇지 않지만 중간 기말타의 그 중간 텀이 10월이 있잖아요. 10월에 한 1, 2주 동안
뭐 나름대로 고3에 어떤 수업 들을 건지 뭐 어떤 책 볼 건지 계획을 좀 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만의 장점은 수능과 내신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설명 안 드렸지만 사실 저는 저희 모든 수업과 커리큘럼 다 떠나서 저는 사실 여기에 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모의고사를 푼다. 그러면 방해 요소도 많이 없고 책상도 너무 깔끔하고 넓기 때문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풀고 실전에서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는 북적북적한 와중에서 소음을 이겨내면서 푸는 게 모의고사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1에 강제 모의고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오라 하면은 오는가? 네, 그래서 이제 보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많이 시행했었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90% 왔다가 70% 왔다가 40% 왔다가 마지막에 거의 안 옵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할까? 상품권을 10,000원, 20,000원을 줘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금액을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너무 속물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개원할 때부터 사실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 여름에도 에어팟 22개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끝날 때까지 90%가 왔습니다. 끝날 때까지. 왜냐면은 상품이 크니까 왔거든요. 그래서 뭐 누군가는 너무 학생들이 이렇게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했을 때 결론을 물어보면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답인가라는 생각을 했고 겨울 방학 때도 저희가 했었고요. 여름 방학 때도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면은 일단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게 만든 게 목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고1, 2의 1등급 친구들 너무 훌륭하지만 1등급이 많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시지만은 또 N수생 들어가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100분이 99로만 이렇게 좀 광고하고 싶은 게 학원 설립할 때 꿈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좀 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광고하려면 그래도 약간 좀 대치동에 조금 대형 학원쯤 돼야 1등급이 아니고 이제 100분이 99로 좀 광고를 할 수 있는데 1등급은 여기 많고 좀 더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쫙 해서 뭐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저 친구들이 고3 돼서 다 1등급 받는 건 아니거든요. 요쯤 되면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오게 하고 있습니다. 오게 했을 때 여기에 당첨 못 된 친구들도 많지만 보면은 등급 형성도 꽤 많았거든요. 여기서 뭐 이제 뭐 5에서 4나 4에서 3은 좀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3에서 2, 2에서 1은 진짜 힘든데 그래도 뭐 13주, 겨울만 좀 길었거든요. 13주 동안 안 빠지고 오니까 뭐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클리닉이 좀 많습니다. 영역별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직접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직접 들어가는 이유는 뭐 당연히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조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올해 조교를 뽑을 때 좀 특이한 사항은 의대 지원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의대인 친구들이. 왜냐면은 왜 오냐고 물어보니까 과외 시장도 과포화가 됐대요. 과외 의대 파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과외 일자리가 없어서 학원에 왔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이제 친구들 중에서는 약간 좀 다른 레벨의 친구니까 국어의 전문성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현저하게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절대 티칭과 질의응답은 시키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약간 대형 학원에서 약간 저는 좀 실수하고 있다 생각하는 게 이런 친구들한테 질의응답을 받게 하는데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전문성, 그러니까 다시 알아볼게 하고 답 줄 때 그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클리닉 이런 건 절대 맡기지도 않았지만은 맡기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다른 학원에서는 유료 특강이라고 보일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는 이제 정규 수업 때는 저희가 겨울방학 때 좀 많이 남겼는데 남기는 수가 많지 않았어요. 부모님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조건에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중하 중에서 중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응모할 수 있다 해서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하고 항상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총 3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 일요일 저녁 이렇게 세 타임이 있고요. 네, 2학년은 저랑 김기랑 원장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비문학, 김기랑 원장이 문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이렇게 짜여 있는데요.
근데 거의 변하진 않을 거지만 이 일정에다가 변경이 된다면 좀 추가가 될 겁니다. 오히려. 네, 저희가 이렇게 공지드리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해놓고 항상 한 5타임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더 추가될 거고 쟤도 뭐 추가되거나 약간의 시간 변동이 있을 건데 영상으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필참이야. 영상은 안 되라고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거의 안 보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영상 보강한다 했을 때 저희는 좀 알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오늘 3명이 영상 보강하기로 했다. 그럼 유튜브에 조회수가 최소 3은 찍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밖에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듣거든요, 사실은. 네, 안 듣고 뭐 인강업체에서도 예전에 공개했지만은 완강률은 사실 뭐 30%도 안 된다라고 했듯이 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내주시면 되고 학생들이 근데 저희가 그 이벤트에 얘는 필참으로 안 걸긴 했어요. 근데 얘는 필참이라서 얘는 또 잘 오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저희가 많이 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일은 다다음 주 13일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 설명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질문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받고 또 그 김기랑 원장도 옆에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질문 가능하시고 혹시 지금 또 바로 질문하시면 제가 받을 수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또 저한테 오셔서 해주시면은 제가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